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금 다음과 같은 증명하는 이제 확인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어떤 사항들이냐면 첫 번째,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두 번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 등록을 신청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 네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업에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할 수 있는지, 자, 첫 번째 보세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변경, 용도 변경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신설하는 공사인지 증설하는 공사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신설하는 공사예요. 첫 번째, 호스릴 옥내 소화전을 포함한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옥외 소화전 설비, 그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그다음 물 분무 소화 설비, 그리고 포 소화 설비, 그다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그다음 미분모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 그리고 분말 소화 설비, 그다음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그다음 재현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자, 다음과 같은 설비들은 자, 신설하는 공사에 대해서 착공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그다음 비상 방송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도 마찬가지로 신설하는 공사에서 착공 신고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설하는 공사예요, 신설. 자, 그 다음에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변경, 용도 변경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설하는 공사가 아니라 증설하는 공사에 대한 설비들이에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설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방호 구역, 그 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재현 설비의 경계구역, 연결 살수 설비의 살수구역,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용회로, 마지막으로 연소 방지 설비의 살수구역, 바로 증설하는 공사에 대해서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세 가지 나와 있어요. 단,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수신반,
그리고 소화 펌프, 동력 제어반, 동력 감시 제어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를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신반, 소화 펌프, 동력 제어반 세 가지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5조 완공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자, 완공 검사를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대상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화 및 집회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종교 시설, 판매 시설, 그다음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운동 시설, 그리고 숙박 시설, 창고 시설, 지하 상가 및 다중 이용 업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인데 이때는 호스릴 소화설비는 제외입니다. 이거 문제 보기로 잘 나와요. 호스릴 소화설비는 제외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스계 소화설비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할론 소화설비,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가 가스계 소화설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여기에서는 아파트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제외. 네 번째,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완공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하자 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두 가지예요. 자, 2년이 있고요, 3년이 있어요. 보증 기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2년에 해당되는 것은 피난 기구, 유도등, 유도 표지, 비상 경보 설비, 그다음 비상 조명 등 비상 방송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렇게 7가지의 설비들이 하자보수 보증 기간에 2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하자보수 보증 기간 3년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동 소화 장치가 있어요. 그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제외한 소화 활동 설비가 모두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3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보증 기간이 2년에 해당되는 것과 3년에 해당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그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옥내 소화전 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할 때 이게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 등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외고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그 다음에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를 제외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그 다음 네 번째, 옥외 소화전 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할 때, 다음 다섯 번째,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경계 구역을 증설할 때, 그 다음 여섯 번째, 통합 감시 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그다음 일곱 번째, 소화 용수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그다음 여덟 번째, 다음의 소화 활동 설비에 대하여 시공을 할 때, 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소화 활동 설비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재현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재현 구역을 증설할 때, 그다음 연결 송수관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송수 구역을 증설할 때,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전용 회로를 증설할 때,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연소 방지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살수 구역을 증설할 때, 자, 이러한 경우에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그러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조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는 모두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무교육기관이나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장은 다음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방염처리 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시공 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가 있어요. 자, 네 가지 사항이 있어요. 보세요.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두 번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세 번째,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네 번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가 있는 사항들이고요. 다음 네 번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의 위탁사항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에 해당됩니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그러니까 소방시설 설계업,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감리업에 대한 그러한 등록 기준과 그리고 영업 범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자, 먼저 소방시설 설계업에 대한 등록 기준과 영업 범위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이에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같은 경우는 자, 기술 인력으로는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 기술 인력으로는 1명 이상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술 인력이. 그리고 영업 범위는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에 바로 이렇게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영업 범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에서는 자, 먼저 기계 분야 먼저 볼게요. 기계 분야랑 전기 분야가 달라요. 자, 기계 분야의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 기술 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 범위를 보시면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의 소방시설인데 제연설비는 제외예요. 그래서 제연설비를 제외한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의 소방시설의 설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장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얼마?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겁니다. 공장을 제외하면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공장의 경우에만 1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자, 이렇게 해서 영업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 기술 인력으로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기술 인력으로는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 범위는 제연설비를 제외한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와 그 다음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장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겁니다. 공장. 그 다음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가 바로 영업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과
그리고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을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방시설업의 보조기술 인력의 등록 기준 나왔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자, 전문 기술 인력으로 보조 기술 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때의 보조 기술 인력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보세요. 소방시설업의 보조 기술 인력의 등록 기준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다음 두 번째,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자, 이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보조기술 인력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방시설 공사업이에요. 이번에 소방시설 공사업. 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기술 인력을 보시면, 자, 주된 기술 인력으로는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입니다. 각각 1명 이상. 각각이에요, 각각. 그리고 보조 기술 인력으로는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자, 자본금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1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서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본금이. 그 다음에 영업 범위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설 및 정비에 대한 그러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기계 분야를 보시면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보조 기술 인력으로는 1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영업 범위를 보시면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영업을. 두 번째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에 대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중에서 이번엔 전기 분야입니다. 전기 분야. 자, 전기 분야에서 기술 인력으로 주된 기술 인력으로는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보조 기술 인력으로는 1명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력으로. 그 다음에 자본금은 똑같아요. 법인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영업 범위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에 대한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에 대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방시설 공사업에 대한 등록 기준과 영업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소방공사 감리업입니다. 감리업. 자, 소방공사 감리업도 마찬가지로 기술 인력과 자, 영업 범위가 있어요. 자, 먼저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을 볼게요.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 인력은 뭐냐?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또는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 이상이에요. 각각 1명 이상. 그 다음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그리고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의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그리고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의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자, 영업 범위로는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에 대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방공사 감리업인데 여기도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나눕니다. 먼저 기계 분야를 보시면 기술 인력으로 기계 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그리고 기계 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그리고 기계 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영업 범위로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감리인데, 마찬가지로 공장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 여기도 제연 설비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기계 분야에서는.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감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전기 분야를 보시면 전기 분야의 기술 인력으로는 전기 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그리고 전기 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그리고 전기 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자, 영업 범위로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 감리고요. 여기도 공장인 경우에는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미만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설치되는 여기는 전기 분야예요.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가 아니라 전기 분야예요. 전기 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감리에 대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방염 처리업이죠. 마지막으로. 자, 방염 처리업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방염 처리업의 종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종류예요. 방염 처리업에는 섬유류 방염업, 그리고 합성 수지류 방염업, 마지막으로 합판 목재류 방염업,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방염 처리업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업종별로. 그 다음에 실험실 같은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방염 처리업은 면적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을 갖춰야 되고요. 자, 여기서 각각 업종별로 어떠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섬유류 방염업은 커튼, 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 대상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하는 영업을 섬유류 방염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 수지류 방염업은 합성 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 대상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하는 업무를 바로 합성 수지류 방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합판 목재류 방염업은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 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것을 합판 목재류 방염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방염 처리업의 종류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험실은 면적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을 갖춘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 인력, 그리고 자격에 따른 설계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자, 먼저 설계 위주 설계자의 자격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그리고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기준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되겠고요. 그때의 기술 인력, 중요한 겁니다. 그때의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를 할 때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몇 명? 2명 이상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설계 범위로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바로 설계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 내용은.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이네요.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 기술자인 소방기술입니다. 특급 기술자예요.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다 되는 거예요. 특급 기술자. 자, 그때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의 기준을 보시면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 자, 이러한 현장에는 바로 특급 기술자를 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특급 기술자를. 그 다음에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기술자예요. 고급 기술자인 소방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술자. 그런 사람들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 제외고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 자, 이러한 현장에는 고급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 기술자인 소방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제연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중급 기술자를 배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있어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 아파트는 제외고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바로 중급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 기술자인 소방기술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이에요. 아파트 제외고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그리고 지하구의 공사 현장에는 바로 초급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배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기술자, 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에 따라서 자로 배치가 되는 공사 현장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감리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주공사감리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일반 공사감리가 있는데 그래서 상주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의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반 공사감리보다는 상주공사감리가 시험에서 잘 나와요. 요거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상주공사감리의 대상에는 뭐가 있냐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인데 여기서는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그러면 아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바로 상주공사감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사감리는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일반 공사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이외의 현장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반 공사감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주공사감리에서 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그리고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것. 이 수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주공사감리예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기준입니다. 소방공사감리원이에요. 감리. 자, 보세요. 자,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서 책임감리원이 있고, 자, 그 다음 보조감리원이 있어요. 그럼 책임감리원이 더 주가 되겠죠. 그죠? 그럼 먼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 감리원 중에서 소방기술사 책임감리원이에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자, 이러한 경우에 소방시설 공사의 현장 기준을 보시면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바로 책임감리원,
소방기술사, 그리고 보조감리원으로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책임감리원으로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이 있고요. 그 다음 보조감리원으로는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해야 되는 현장은 바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아파트는 제외고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이러한 감리원을 배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하고, 그 다음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이제 보조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그러한 공사 현장은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를 제외한 물 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과,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는 이러한 감리원들을 배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현장은 바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현장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과 지하구의 공사 현장에 바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별표 5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자, 화면을 쭉 보시면, 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자,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한번 이거는 눈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위반 행위와 그리고 과태료의 금액인데, 자, 한 번 위반했을 때, 그리고 두 번 위반했을 때, 세 번 이상 위반했을 때에 따라서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볼게요.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소방시설업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지휘승계 신고, 착공 신고, 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인에게 지휘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마찬가지 60만 원, 1회는 60만 원, 2회에 100만 원, 그리고 3회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자 보수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다음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자 보세요.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 원,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그리고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다음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 원, 그다음 감리업자의 배치 통보 및 변경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1회에 60만 원, 2회에 100만 원, 3회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 방염 성능 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에는 200만 원, 방염 처리 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200만 원, 그 다음 도급 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급 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60만 원,
2회에 100만 원, 3회 이상인 경우에 200만 원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다음 시공 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200만 원. 마지막으로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에는 1회에 60만 원, 2회에 100만 원, 3회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는 내용들이에요. 꼭 한 번씩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